여긴 상류층 동네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고층 고급 아파트 중 한 곳에 살고 있어. 이 지역은 너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야. 바람을 피우고 젊은 여자를 위해 나를 떠난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게다가 둘 다 또 나를 얕보잖아. 넌 아직도 여전히 수수하고 초라해 보여. 아, 그런데 내가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1년에 10만 달러를 버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 이름은 남편이 한 거야. 세러, 저는 28살이고 도자기를 취급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가족 여행 중 엄마가 즐겨 찾던 도자기 시장에 들렀을 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영원히 싱글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다. 지역 도자기 홍보 행사에 참여했다. 이벤트 기획회사에서 일하던 제이크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당신은 제가 당신과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항상 제 일을 존중해 주었어요. 저는 그가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제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한 후에도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이크는 행사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야 했고 주말에도 바빠서 같은 배를 탔어요. 가끔 필름 스케줄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죠. 쉬는 날에는 만날 수 없었고 때로는 너무 믿어서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일 때문에 계획을 더 자주 취소하기 시작했고 결혼식 계획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디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저녁 식사에 대한 오랜 생각 끝에 나는 불이 초록으로 바뀌자마자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 일 끝났나요? 우리 같이 저녁 먹으러 갈 수 있나요? 히읗. 제이크 옆에는 키가 크고 다리가 긴 미인이 있었는데 둘 다 동시에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의 팔은 제이크 사라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연이군요. 제가 업무 회의 때문에 근처에 있었는데 방금 끝났어요. 당신은 아직도 일하고 있나요? 제이크,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물어보니 그 사람 직업이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모델들과 교류하는 일인 줄 알았지. 아, 모니카 모델이에요.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웃어주셨네요. 와우, 스타일리시하고 예쁘실 뿐만 아니라 모델이기도 해서 결국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조금 안도합니다. 그들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사실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모델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제이크와 약혼한 사라입니다. 제이크는 뭔가 씁쓸한 것을 깨물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모니카는 불려지자 그와 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잠깐, 이 사람은 내 약혼자야. 어쩜 우리가 마주쳤던 거야. 제이는 그를 제이라고 부른다. 내가 서두르라고 했잖아. 지금 확실히 하자고. 그녀가 잉어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자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살아난 모니카랑 데이트 중이야. 미안하지만 우리 약혼은 한 번도 안 한 거라 가정하자. 결혼할 거야. 모니카, 잠깐만. 제이크, 무슨 말이에요? 야외 페스티벌 행사에서 모니카를 만났는데 우리 둘 다 바로 운명인 줄 알았어요. 아, 미안.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겠다며 쫓아오던 건 제이였어요. 태연하게 그러더군요. 그러니 지금까지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제이크, 적어도 제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녀는 고작 24살이고 부유한 가문 출신인 제이. 넌 정말 웃긴데 우리 아빠는 그냥 CEO이니까 난 모니카랑 결혼해서 부자가 될 거야. 너도 직장을 그만두는 거지. 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거야. 모니카, 어차피 지금 일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주는데. 아, 그리고 행사장 꼭 취소하세요. 알았어. 취소 수수료는 내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와, 제이 책임감이 대단해요. 최대한 빨리 같이 있고 싶어요. 응, 너무 멋있어. 간신히 무너지는 걸 막았어. 소용없었어. 그녀가 말했듯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제이크가 그녀에게 완전히 반한 것 같았어. 알았어. 난 간신히 대답을 짜냈어. 앞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울 수 없어. 아, 그럼 이 사람들이 내 도자기로 계속 더러워지는 걸 보니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떠났다는 뜻인가? 제이크와 헤어진 지 2년이 지났는데 나는 3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은 그 남자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디자인한 도자기가 가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늘 기분이 좋아지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길의 장인 루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었어. 나는 항상 그의 마음이 도자기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었어. 세 번째 데이트 장인으로서 존경해서 진심으로 기뻤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연애에 뛰어들기가 망설여져서 직장에서 약혼을 발표하고 회사 사람들에게 다 말한 뒤에도 가감없이 다 말했어요. 가마가 해체되는 걸 알고 있어서 조용히 들어주더니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어줬는데 너에겐 힘들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너만큼 멋진 사람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됐다. 파트너가 있을 텐데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한 제 자신을 비난했어요. 그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결혼이 끝났다고 했을 때 억지로 웃었어요. 바로 옆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에 몰두하고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다 보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될 텐데 오랫동안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믿거나 말거나 내가 인기가 꽤 있지 않나. 할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우 아름다운 여성들로부터 상당한 발전을 얻었고 몇 명과 데이트했지만 불꽃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클레이와 노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가 자랑하거나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날 똑바로 쳐다보더라. 사라는 내가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던 첫 번째 사람이구나. 살짝 웃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 나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나를 찾았다. 행복해요. 잘 부탁드려요. 1년 뒤에 결혼했어요. 루크와 저는 회사 식구들과 가마에서 함께 축하를 했어요. 계속 일하고 싶어서 결혼 초기에 두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가마 근처에 있는 집 그의 할아버지가 부자였다고 들었는데 그런 저택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장내의 그 저택의 일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서 풀타임으로 킬른에서 함께 일할 계획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내에 있는 회사 근처에 임대한 콘도였는데 콘도는 아직 가구가 완비되지 않아서 오늘은 근처 인테리어 샵을 방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를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저쪽에 있는 비행기 제인 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이크 3년이 넘었지만 저는 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전 약혼자 제이크가 거기 서 있었고 그와 함께 그의 모델 여자친구 모니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니카의 모델 여자친구가 소셜미디어와 잡지에서 큰 소리로 방송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어쩐지 모니카는 예전만큼 예쁘지 않은 것 같았고 생각해보면 표정이 더 거칠거나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최근 언론에서 제이크는 싱긋 웃었지만 얼굴에는 활력이 부족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동네입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고급 동네에서 쇼핑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정말 이 근처에 살지 않으시죠? 이 가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비싸지 않나요? 그래, 넌 여전히 수수하고 초라해. 넌 흑비들 좋아하는구나. 과거에 대한 사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너처럼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거만한 태도가 지겹더라. 가게의 품격을 낮추면 사람들이 우리도 가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 유명한 고층 건물의 모퉁이를 돌면 바로 25층에 있는 우리 집에서 멀리 왔어요. 시간 낭비야. 남의 집에 사는 것에 대해 야, 이 사람 누구야? 제이크가 내 남편을 알아보고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루크예요. 사라가 당신의 보살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크기를 가늠하면서 무시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 잘하셨어요. 둘 다 잘 어울리네요. 정말 평범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은 힘들겠군요. 제이크가 내 남편을 노려보더군요. 넌 그 고층 건물 25층에 살아서 1년에 10만 벌지. 그렇지. 그래, 난 10만 달러 벌어. 제이크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입는 그 유명 브랜드 아이템들 때문에 난 내 알바 아닌데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불쌍한 사람이 땅을 파려고 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불행하게도 우리는 전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나요? 모니카 무슨 일이냐? 10만 달러를 버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당 10달러는 얼마나 벌지 아니? 그건 시급에 관한 게 아니야. 난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 난 집에 있어. 와우, 실업자야. 응, 알았어. 넌 단지 돈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이야. 잠깐, 그건 아니지. 제발 무례하게 굴지 마. 내 사랑하는 사라가 자신을 거머리로 변호하게 됐어. 허우, 맙소사. 그 사람이 그녀를 불렀어. 네. 사랑하는 사라 정말 이상한 놈들이야. 그들은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살아가자. 이 절망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귀찮다. 그래, 서두르자. 남편이 데려갔다. 내 손과 우리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화났지만 그건 뻔한 거짓말이야. 엄청 유명해. 누구라도 이 근처에서 가장 비싼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절대 그 사람들의 웃음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었을 거야. 우리는 가버렸어.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다니 믿을 수 없어. 정말 미안해. 루크 걸으면서 사과했는데 첫 만남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무례하다고 사과해야 했는데 그건 부적절했어요. 히읗 남편의 진지한 대답에 웃을 뻔했어요. 분명히 무례한 사람들이었는데 저 타워에 살아요. 근처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 끔찍할 것 같아요. 우리 콘도도 이 근처에 있어요. 그들의 타워는 우리 선택 중 하나였지만 남편이 응답한 같은 장소를 선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가버린다니 무슨 말이야. 그 아줌마 집안이 부자 아니냐. 그 사람 이름 아냐. 며칠 후 남편과 내가 현관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남편이 멍하니 쳐다보며 무슨 말인지 헷갈렸다. 목소리가 거기 있네. 와, 진짜 여기 사는데. 제이크와 그의 아내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저 고층에서 쫓겨나는 걸 도와줘. 왜 그게 괜찮은 걸까? 아니면 월세를 잘 내지 못해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정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주세요. 지불을 기다려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때문입니다. 모니카는 소리쳤고 스미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내 남편의 잘못이냐며 나는 당신 남편이 그 고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좌절했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 생각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지불이 없으면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자선단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10만 달러로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월급. 제이크가 10만 달러 수입으로 부부가 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25층 집세는 한 달에 5천 달러죠. 확실히 세금 계산하는 것도 있지 않았죠. 그리고 게다가 브랜드 명품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는 건 힘들지 않으면 이상할 텐데 모니카는 언제부터 거기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집세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고층, 건물 높은 층에 있는 소셜서클이 거기 있어? 고급 점심 스파 멋진 가방과 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빚을 지게 될지 아세요? 제이크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완전히 놀란 것 같았다. 그는 당신이 나에게 우리가 임대료와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그래서 패션계에서도 정상에 오르는 것이 힘든 이유이다. 허름한 옷을 입고 모델로 일할 일이 거의 남지 않았나요? 그래서 최근에 그녀를 본 적이 없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산업이 힘든 산업인 것 같군요. 항상 젊고 새로운 얼굴들이 잇따라 모니카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 가족의 지원에 의존해왔는데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 대해 어떻게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스미스 그룹의 회장이거든요. 스미스 그룹의 진짜 재벌 제이크가 당신 아버지 회사가 거래하던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그런데 더 이상 인연이 없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사실은 할아버지가 국내외에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뭔데 나를 조롱하려는 건가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 너무 짜증나서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코미디 스케치 같았어요. 그들의 급속한 교환에 웃을 뻔했습니다. 모니카가 나에게 찰칵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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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유명한 도예가입니다.
응, 그의 작품을 몇 달씩 기다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킬에서 모두를 위해 저렴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온라인 판매는 항상 매진됩니다. 남편은 할아버지의 돈에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당신과 함께 묶지 마십시오. 낄낄 웃으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이크와 모니카를 바라보며 제이크와 모니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심각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후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여전히 지불이 없으면 고층 계약에서 2~3개월 이내에 퇴거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를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아내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이 아프고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인내심을 구했습니다. 모니카는 대체 뭐 하는 건지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은 사치스럽게 살아서 빚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께 한 말인데 왜 빚에 대해 아시나요? 잭은 얼굴이 창백했고 마니커는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세러에게서 과거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행복하고 다시 만나서 말했습니다. 우연이었다면 괜찮지 않겠지만 사라를 다시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사과도 없이 멸시와 욕만 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저 고층에 사신다니 진심으로 걱정이 됐어요. 연봉 10만 달러 아니 사실 빚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제이크와 모니카는 남편의 밝은 미소 때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잠깐만 이 기발한 공기는 뭐죠? 저는 그의 말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성격 때문인지요. 아마도 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봐 사라, 도와주세요. 사과할게요. 네, 요청하면 고칠 수 있어요. 맞아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네. 거절해야겠어. 남편의 미소를 흉내내는데 내 미소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장난스러웠어. 내 빚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래 가자 사라. 잠깐만 우리 사이를 끊지 말아줘. 그들의 필사적인 상승을 무시한 채 미소를 지으며 나는 남편과 함께 걷기 시작했고 결국 제이크와 모니카는 고층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니카의 아버지는 결국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가족의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크의 사위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부모님은 단지 보여주기 위해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그녀에게 분노했고 그녀가 갚아준 빚을 포함하여 빚을 갚기 전까지는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는 그녀에게 완전히 지쳐서 이혼을 고려하는 것 같았지만 만약 그가 그녀를 탐닉하고 재정을 전적으로 그녀의 손에 맡겼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잘못이 아니었을까. 모니카는 그녀의 부모나 제이크도 모르게 모호한 출처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제 그녀는 위협적인 채권 추심자들에게 쫓기는 동안 남편과 저는 킬에서 새로운 디노어 시리즈의 다음 디자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커플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 우리가 원하는 개인 휴식 시간을 위한 아이템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